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1을 같이 살펴보고 스크래치에서 직접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챕터 2는 세부 기획, 캐릭터 구성하기, 무대 구성하기, 튜토리얼 제작하기, 캐릭터 조작하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참신한 그런 게임들을 많이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구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쉽게 수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던 말들을 여기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하여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시점이 아니고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컴퓨터를 이해하는 능력,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다. 지난 시간에 매우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한다,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켜준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프로그래밍이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직접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기획하고 자신이 구상한 거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이 없으면 구현이 안 되겠죠. 먼저 세부 기획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초대 코드를 통해서 스크래치 사이트에 모두 가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2명이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꼭 가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접속해서 하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교재를 다 훑어본 다음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런게임을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스크래치 사이트에서 여기 검색하는 창에서 여기 보시면 검색하는 곳에서 런이라고 치시기만 해도 다양한 런게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런게임들의 코딩 값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게임의 기본 화면인데 여기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어떤 게임 요소, 어떤 프로그래밍 요소가 보이시는지요? 보시면 일단은 이 원숭이라는 캐릭터가 보이죠. 주인공 캐릭터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무라든가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하는 어떤 배경도 있고요. 배경 캐릭터. 그리고 보면 여기에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는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숭이랑 연관 지어 봤을 때 아마도 이것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이템. 원숭이가 그냥 걸어가서 바나나를 주워 먹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로 다가가기 전에 어떤 장애물도 있습니다. 빌딩이 장애물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고 배경이 있고요. 배경.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아이템, 그리고 건물과 같은 장애물. 아주 기본적인 4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규칙으로 자신이 기획한 게임을 구현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 캐릭터, 아이템, 장애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완성도 높고 자신이 정말 기획한 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디자인하셔도 되겠지만 기본으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더 디자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4가지만 있으면 게임이 될까요? 뭔가 허전하진 않나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 차별화된 어떤 게임이 될 수 있겠죠. 게임을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는가, 제가 간단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 화면은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스크래치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원숭이 집찾기라고 돼 있고 무대가 나와 있죠. 이 무대는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공간이다. 여기서 스프라이트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원숭이겠죠. 한마디로 게임 속의 캐릭터를 스프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스프라이트와 배경을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된다. 이 스크립트가 결국엔 이 스크립트를 구성한 것들의 결과가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이 한마디로 코딩이겠죠. 보시면 이 부분이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크립트들 동작, 이벤트, 형태, 제어, 소리, 관찰, 펜, 연산, 데이터, 추가 블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세한 기능은 제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스크립트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블록으로 순서대로 블록을 구성을 함으로써 어떤 움직임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게임 속의 캐릭터, 게임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스프라이트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원숭이 같은 게임 속의 캐릭터라든가 여기 바나나라든가 나무, 빌딩, 장애물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모든 게임 화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객체들이 스프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프라이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에 있는 것들을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지만 여러분들은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실제로 실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A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기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기획한 것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하셔도 되고 너무 기획한 게 아니면 조금 더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다른 게임으로 기획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때 했던 거랑 겹치고요. 글이나 그림으로 일단 구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스크래치 사이트에는 모두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두 분 빼고는 다 가입을 했고요. 제가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로도 쓰일 수 있어서 제가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구성하기입니다. 게임 속의 캐릭터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아까는 그 캐릭터가 어디에 속한 것이었죠? 스프라이트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스프라이트에서 나만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이야기도 읽고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 고양이죠, 고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구성하실 때 고양이로 그냥 그대로 게임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1번 창은 제가 구성한 이런 프로젝트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배경에 대한, 무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 있는 곳이 2번 무대 정보 창입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창. 스프라이트는 지금은 요 고양이 캐릭터 하나만 나와 있지만 아까 원숭이 게임에서는 바나나라든가 나무라든가 주변 배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스프라이트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스크립트였죠. 아까 4번 이게 블록 모음 창이고, 블록 모음 창.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스크립트 창입니다. 한마디로 4번에 있는 블록을 5번에 있는 스크립트 창에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코딩입니다. 스프라이트, 이런 캐릭터, 이 모양을 구성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선택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 1번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이미 저장된 여러가지 스프라이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 맛에 맞는 게 없다 하시면은 새롭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려진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메라로부터 새롭게 촬영을 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백문이 불여일견, 그 다음에 백견이 불여일행, 여러분들이 100번 들어봤자 결국엔 직접 해보시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프라이트를 구성하기, 고양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스프라이트를 지우고 새롭게 구성해도 된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스크래치를 화면이 잠시만요. 네, 스크래치 접속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만들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창이 뜨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고양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방법이고, 편하신 방법으로 게임 속 캐릭터의 주인공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저장된 이런 스프라이트가 다양합니다. 아까 그 원숭이조차도 이렇게 이미 구성된 캐릭터였고요. 카테고리도 매우 다양하죠. 동물, 판타지, 글자, 사람들, 물건, 교통수단 등등등. 여기 있는 건 게임 속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골라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어서 말씀드린 비트맵과 벡터 방식은 알고 계시죠? 비트맵은 지금 이 화면처럼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깨지는 이미지 방식을 비트맵이라고 하고, 벡터는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계단 형식으로 아니고 매끈하고 깔끔하게 저장된 형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TMI였고요. 그래서 선택된 것을 선택해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약 원숭이를 가져왔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주인공이 고양이에서 원숭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강의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간단한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실제 스크래치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하나씩 해보시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스크립트에서 보시면 원숭이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움직임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작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했을 때라고 있죠. 깃발 모양. 이것을 블럭의 제일 첫 번째로 놓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 밑에다가 다른 블럭들을 계속 쌓아가시겠죠. 근데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 순서대로 어떤 행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다 만약에 코딩을 하셨으면 여기 이 깃발 버튼을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스크립트 창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숭이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여러가지 탭 중에서 동작이라는 탭이 있죠. 동작 탭에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거를 여기에 블럭을 놓았을 때 10만큼 움직이는 블럭을 놓았을 때,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숭이가 10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몇 도 돌기라든가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본다든지 등등등, 아니면 정확한 위치로 하기 위해서 좌표 개념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만들다가 자신의 이런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프로젝트 이름을 가령 여기서는 게임 만들기로 하고 파일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차례로 클릭해서 저장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는데 용이하겠죠. 근데 보통 이게 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동 저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캐릭터 스프라이트뿐 말고 무대 구성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상을 하면 무대가 바닷속이겠죠.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며낸 그 게임의 스토리에 따라서 무대를 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나오죠. 크로마키라는 게 나오는데, 크로마키는 요즘 영상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크로마키로 많이 편집을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크로마키를 하면은 여기 있는 초록색 배경에 다른 사진을 삽입하면 원하는 배경을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이고요. 무대 구성하는 것은 배경을 가져오는 방법도 아까 캐릭터 만드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장소에 저장된 거를 가져온다든가 새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것도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성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딩과 관련된 건 제가 다음 시간쯤에 한 번 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10 갔다가 1초 기다렸다가 10 갔다가 1초 기다렸다가 10 갔다가 기다렸다가 10 갔다가 기다린다. 뭐 틀린 코딩은 아닌데 조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움직임에 따라서 블록이 너무 길어지고 많아지면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면 똑같은 동작을 4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을 보시면 몇 번 반복하기라는 이런 블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큼 움직이다가 1초 기다린다. 이 행동을 4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 블록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횟수에 따른 게 아니고 무한 반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한 반복하기라는 거를 씌워주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아주 길어질까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데 블록 코딩을 한다. 그때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기능이 3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말만 어렵죠. 쉽습니다. 순차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그 다음에 조건 구문입니다. 요 3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순차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입니다. 블록을 보시면 10만큼 움직인 다음에 1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 10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이 된다는 게 순차 구조고요. 반복 구조는 방금 보셨겠지만 반복되는 것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반복 구문을 시키는 거죠. 반복 구조. 그 다음에 조건 구조입니다. 움직임의 조건을 다는 겁니다. 요 칸 안에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이게 조건을 다는 거죠. 조건이 참이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한다. 게임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과 게임이 구성이 되겠죠. 그럼 움직이는 장면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정지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캐릭터가 움직여도 되겠지만 배경을 움직여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배경 계속 연결하면서 캐릭터는 가만히 있고 장애물, 우리 슈퍼마리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마리오나 이런 거 보면 가면서 실질적으로 배경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장애물이 다가오고 캐릭터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배경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배경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장애물이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죠. 두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무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장한 그 프로젝트를 항상 실행을 하다 보면 저장을 하시고요. 그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 스크립트 보기를 선택하면 그 전에 작업한 내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정보 작업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 이 모양을 클릭하면 게임에 필요한 배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아까 그 4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성된 화면이 매우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불러오셔도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무대를 이렇게 구성하고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직접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블록으로 구성된 명령을 한번 보시면 무한반복하기랍니다. 언제까지? 이 조건구문이죠. 이 모양 x좌표가 마이너스 240보다 작아질 때까지 무한반복하면 한답니다. 어떤 것을요?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x좌표가 점점 마이너스 5만큼 깎이는 거죠. 5만큼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마이너스 240보다 작아지면 때까지 반복하고 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무대의 어떤 x좌표, y좌표 값을 보고 무대를 벗어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게임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 아니면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움직임이 되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값을 줘가지고 조금 독특한 자기만의 다른 움직임을 표현하셔도 됩니다. 튜토리얼은 게임에서는 어떤 설명서인데요. 보통 게임의 스토리죠. 스토리.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코딩에서는 순차 구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너무 쉽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알고리즘. 그래서 가령 컵라면을 끓인다. 그거 대충 뭐 끓여가 맛있게 먹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에게 컵라면을 끓여보라고 한다면 너무 쉬운 명령이죠. 근데 만약에 로봇에게 또는 컴퓨터에게 그 명령을 입힌다고 한다면 컵라면을 끓이세요 한다고 로봇이 잘 끓일 수 있을까요? 로봇이 알아듣고 그것을 진짜 사람이 끓였을 때 똑같이 되게끔 여러분들은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나누고 순서대로 순차적 구조로 이렇게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 뚜껑을 연다, 스프를 넣는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 3분을 기다린다, 먹는다. 뭐 이것도 사실은 더 세세하게 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순차 구조에서 어떤 순서를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컵라면이 완성이 안 되겠죠. 순서가 바뀐다는 거, 한마디로 그 결과조차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는 순차 구조, 순서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송하기는 무대 배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어떤 신호 같은 겁니다. 신호. 그래서 어떤 신호를 받으면 메시지를 방송하고 이 방송을 얘가 듣는 거죠. 방송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스크립트에서 끝났을 때 어떤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들으면 또 다른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방송하기 블록은 이벤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도 하나씩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알리는 방송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 이벤트에서 방송하기를 해서 튜토리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토리입니다. 게임의 스토리. 숲에서 산책하던 원숭이 길을 잃고 도시에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여기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모를 때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무작정 따라하는 거고, 그걸 다시 재구성, 재조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것으로 융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튜토리얼조차도 여러분들이 기획서 안에 거의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게임의 스토리죠. 당연히 더 수정 보완하셔도 됩니다. 캐릭터 조작. 이게 주된 일단은 무대라든가 캐릭터, 장애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가정하에 배경이랑 이 캐릭터가 과연 어떤 움직임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떤 규칙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슈퍼마리오를 여러분들은 아시는 세대인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순차 구조 말씀드렸고요. 반복 구조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죠. 조건 구조입니다. 이 조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나
게임 규칙이나 이런 게 매우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 구조는 쉽게 말하면 if입니다. if, 만약이라는 말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어떻게 되어라, 뭐 x좌표의 값이 어떻게 된다면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이 도형 안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블록도 뭐뭐라면 뭐뭐 해라가 있고 뭐뭐라면 뭐뭐하고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된 블록도 있으니까 자신이 구상한 움직임에 따라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 영역 안에는 당연히 이런 도형, 육각형 도형 모양의 블록을 찾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또는 어떤 이건 숫자 값인 것 같아요. 같으면 어떻게 되라. 그래서 이런 블록들은 관찰 또는 연산 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실제로 눌러보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코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조건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구성할까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는 게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점수죠. 점수. 그냥 움직이고 장애물 피해서 뭐 아이템 획득하고, 근데 그게 점수화 되어야지만 내가 어떤 이 게임을, 이 판을 넘겼다, 또는 게임 오버가 됐다라, 게임 종료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수 만들기라는 것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고요. 조작은 보통 게임 조작은 이 키보드 방향키로 했을 때 움직이는 걸로 조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10만큼 움직이느냐, 아니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X좌표로 10만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구상한 건 이거였겠죠. 처음에 구상한 거는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근데 10만큼 움직이게 하고 싶다. 생각이 변하죠. 근데 또 구체적으로 10만큼 앞으로 오른쪽으로 하는지 왼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플러스 10만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코딩 값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라면,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X좌표를 10만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누를 때마다 무한반복하기를 안 눌렀으면 한 번 누르고 10 움직인다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무한반복하기를 씌웠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눌렀을 때도 이 아이는 10만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왼쪽 화살표라든가 위로라든가 아래로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기능은 다양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머리가 아프실 테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블록 코딩 이 모양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시진 않나요? 근데 실제로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타이핑해서 하는 그런 코딩은 저희는 아직 엄두를 못 낼 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만큼은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도 직관적이고 쉬운 게 블록 코딩이고,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제로 댓글을 피드백을 드렸는데, 댓글을 작년에 저희가 5학년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만들기를 했고, 교사도 학생이고 5학년 학생이었고,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5학년 학생이지만 그 아이들도 5일 동안 배워서 게임을 하나씩 모두 다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쉬워요. 의지의 차이고, 그렇다고 엄청 열공해서 빡세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버리시고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배경, 그 다음에 캐릭터, 장애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어떤 블록들을 끌어와서 여기다 놔야 되는구나, 이 정도 감만 익히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작해서 코딩하는지 살펴보고요. 지금부터는 스크래치 화면에 들어가서
만들기 버튼까지 눌러서 그 화면이 구성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내 수업 가시면 아마도 부산교대 음악교육과 2018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방이 생겼을 겁니다.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스튜디오를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학급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제목은 나만의 런게임 만들기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스크래치를 여기에 프로젝트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드신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만드신 프로젝트가. 이거를 추가를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요.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스크래치 첫 화면으로 갔을 때 좌측 상단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검색을 통해서 런게임 같은 거 많이 검색하시면 다양한 움직임과 다양한 게임 구성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기획하시고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로 돼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스크래치 옆에 지구촌 모양 누르시면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당연히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든 블록들이 한국어로 나옵니다. 아까 교재에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치나 이런 거는 다르고 캐릭터 아이가 이제 오른쪽으로 와 있네요. 여기는. 그리고 블럭 꾸러미는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블럭을 놔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나만의 블럭 등등등이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여기는 명령 코드고 그다음 모양 탭은 아까 했던 우리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를 새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여기서 그리셔도 됩니다. 소리는 소리는 제가 안 해요. 소리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소리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더 추가하셔도 되고 게임에서 소리도 그 게임을 좀 더 맛깔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클릭했을 때 아주 미세한데 보셨나요? 클릭했을 때 얘가 고양이가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제가 그러면 좀 움직임이 크게 숫자 값을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70만큼이 어떤 만큼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이런 거 저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딩하면 70 움직인 다음에 15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보겠습니다. 네, 얘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다. 그럼 여기에 중간에 조금 기다렸다가 해라. 1초 기다리기를 하면 잠시만요. 다시 하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앞으로 가서 1초 있다가 15도 틀었죠. 여러분들 이거 있는 거냐 이것저것 막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요.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게임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구상을 하시면서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시고 파일에 저장 튜토리얼 이름을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를 누르시면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장한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내 수업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안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유한 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평가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과제를 안 내드리려고 하고 대신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께 그때 양해 도구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좀 관리나 이런 게 용이한 밴드로 조금 갈아타려고 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밴드 초대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릴 테니까 그 초대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그것을 출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만 하시고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밴드를
가입하실 때 밴드 어플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신 후에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을 밴드에도 올리겠습니다. 이 강의 영상 밴드에 올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닌데 누가 영상을 몇 분 동안 봤는지 제가 다 그거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밴드에 올릴 테니까 그 강의도 봐주셨으면 좋은 게 아니고 보셔야죠. 여러분 지금 원격 강의 중이니까. 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과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거라 댓글이라든가 뭐 과제를 제출하신 거라든가 출석 이런 걸로밖에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봐주시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배속을 좀 늘리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